부산의 한 가정집 2층에 사이가 좋아 보이는 20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. 부부는 2층으로 힘겹게 그 커다란 어떤 빨간 고무통, 그 고무통을 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. 몇 년 시간이 흐릅니다. 그런데 그 고무통 안에서 백골 상태가 된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. 당시 경찰은 이 범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부인이 목격한 것 같아요. 거기서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. 부인이 목격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이 뭘 봤다는 겁니다. 뭘 봤다고 주장하는 걸까요?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정집인데 백골 상태의 시신이 있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사실 가정집이 빈집도 아니었어요.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집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화면인데요. 바로 지금 저곳입니다. 저 장면은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이 부산의 한 그 주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. 저 집이군요. 그렇습니다. 지금 계단이 있고 2층 집이죠. 그 경찰관이 이제 2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해서 올라간 2층 구석에 저기 구석에 보시면은 빨간 고무통이 있습니다. 저 고무통 사실 흔히 많이 있죠. 김장할 때 쓰는 빨간 고무통.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문제는 저게 김장용이 아니고 저 안에 백골 상태의 시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 시신을 분석한 결과 21살의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21살 젊은 여성의 시신이 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. 경찰은 어떻게 찾아냈어요? 네, 경찰은 어떤 신고를 받고 이 가정집에 이제 갔고요. 가서 이제 보니까 정말 고무통에 2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신고를 했던 사람이 남성인데 본인의 여자친구가 20대 여성이고 A씨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4년 전에 정말 친하게 동생처럼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홧김에 그 애를 때렸어. 때렸는데 그 애가 죽었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애를 고무통 안에 넣었는데 그 고무통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. 홧김에 때렸다. 그렇습니다.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신고자가 또 이제 갸웃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민을 거듭한 그때 112에 신고를 했고요.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고무통도 확인을 했고 이 A 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합니다. 홧김에 때렸다라는 거는 피해자가 나를 화나게 만든 일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. 이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. 자, 일단 20대 여성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백골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가해자로 검거가 됩니다. 어떤 사이였던 걸까요? 경찰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구미에 있는 휴대폰 제조 공장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된 거죠. 피해자가 궁박한 처지에 있어서 서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의로 내려간 것 같아요. 직장 동료였다고요? 네, 숨진 피해자 A씨는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. 일단 이 A씨 같은 경우는 1살배기 아이가 있는데 친정어머니에 맡기고 구미에 있는 휴대폰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. 그러다 이곳에 피해자가 일을 하러 오게 된 겁니다. 2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이 피해자 역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고 자신이 번 돈을 모두 가족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. 이런 공통점 때문에 두 사람은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금방 친해지게 됐던 거죠. 자, 그러면서 거의 친자매처럼 지냈다고요? 그렇습니다.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인 예 씨를 믿고 또 많이 의지했다고 하는데요. 예 씨 같은 경우에 알다시피 1살짜리를 떼어놓고 타지에 와가지고 취직했지 않습니까? 근데 피해자도 가정환경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까 서로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마음을 열고 자매처럼 지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가해자 예 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. 그리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가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 같이 나랑 같이 부산으로 갈래?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친언니처럼 따르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고 가해자 예 씨를 믿고 가해자의 고향인 부산으로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언니 말을 믿고 언니와 부산으로 동행을 합니다. 그리고 바로 그 믿었던 언니 때문에 숨진 겁니다. 자, 가해 여성은 범행 동기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. 남편하고 서로 성관계하는 걸 봐가지고 그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. 그 얹혀 살다 보니까 남편하고 바람이 난 거죠. 자,
남편과 불륜을 저질렀고 내가 두 눈으로 봤다? 이런 주장이에요? 그렇습니다.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데 일단 이건 A씨 주장이라는 점 염두에 두고 지금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A씨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 그 1살짜리 아이를 그 친정에 맡겨놨다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당시에는 남편도 있었습니다. 물론 검거 시점에는 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A씨를 따라서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. 예. 그런데 둘이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. 일단 A씨한테 남편 있죠, 아기 있죠, 어머니까지 4명이 지내야 되니까는 이 피해자는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3주 정도 지내다가 결국 피해자가 따로 얼름을 얻어서 나갔는데 예. A씨 주장에 따르면 그 무렵부터 따로 얻어 나간 시점부터 남편하고 불륜이 시작됐다.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불륜 현장을 직접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원룸에 찾아가서 따졌다는 것이죠. 그러다가 화가 나서 때려서 숨지게 했다라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.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의심을 품습니다. 이유가 뭡니까? 네,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이제 남편의 행적입니다.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 이제 숨진 날에 A씨가 먼저 둔기를 이용해서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남편 또한 이 A씨에 이어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A씨의 말에 따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연녀인 피해자를 이 남편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게 되는 건데 그건 경찰 입장에서는 좀 선우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고요. 예. 그리고 중요한 부분 두 번째인데 경찰이 보기에는 이 지금 당시 A씨 부부가 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를 했었고 성매매를 통해서 벌어온 돈을 이 부부가 갈취를 했다. 라는 부분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. 성매매를 강요했었다고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경찰이 보기에는 거듭된 성매매에 이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이 A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살인까지 이르게 됐다.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그 불쌍한 여성 우리 집 가서 같이 살자 데리고 온 겁니까? 자,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숨진 뒤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? 자, 이 A씨는 자신의 남동생을 불렀습니다. 시신을 불러준 후에 일단 화장실로 옮겼고요.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. 여행용 가방에 담겼다는 것만으로 당시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시신이 작은 상태였는지 알 수 있죠. 자, 그리고 이 가방에 이 건축자재를 넣어 이틀 동안 굳히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들은 이 시신을 A씨, 이 가해자의 집으로 옮기게 되죠. 그 다음에 문제의 그 빨간색 고무통으로 옮겨 담았는데요. 이 사이에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세제를 섞어서 냄새를 없애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, 건축자재 채워놓고 막 굳히고 시신을 그렇게 한 거예요. 게다가 이사 갈 땐 그걸 챙겨서 갔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 부부가 범행 후에 한 반년이 지난 뒤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갈 때도 빨간 고무통을 챙겨 갔었는데요. 그리고 사람들한테 감쪽같이 금슬 좋은 부부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웃들이 볼 때는 남편이 아이를 안고 다닌다. 그리고 참 다정해 보인다. 이런 정도의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심지어 이 끔찍한 범행을 함께 사는 가해자의 어머니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. 주변 사람들 모두 속인 것이죠. 주변을 속인 시간은 무려 4년을 속였다고 되어 있고요. 더욱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 착실하게 사는 부부처럼 하면서도 피해자의 시신이 달린 고무통을 늘 볼 수 있도록 2층 베란다 구석에 놓고 보았다고 합니다. 아니, 그걸 늘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리고 보관했다는 겁니다. 이 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자신들이 시신을 관찰하고 또 외부와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장소, 거주지가 차라리 통제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보입니다.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시신을 외부에 유기할 장소를 제대로 탐색하거나 선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. 자, 하지만 둘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데 가담을 했지만 둘이 사이가 틀어지니까 그때 이경민 변호사님 무슨 일이 생깁니까? 네, 이 A씨가 이 남편과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. 이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 남자친구하고의 술자리에서 내가 이 집에 이런 고무통을 두고 있고 거기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를 해놨다. 이런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다가 이렇게 범행이 발각되게 됐는데 검찰은 이 A씨와 전 남편에 대해서 살인죄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. 법원에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상해치사죄로 유죄를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, A씨의 전 남편에 대해서는 징역 7년, 그리고 A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. 시신을 그 상태로 만들었으니
살인에 대해서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법적인 양형 기준을 훨씬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